현대 남성의 가장 흔한 실수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관심의 표현이라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결핍의 증거일 뿐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소통이라 믿지만 실상은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 무시당한 모든 안부 인사, 보답받지 못한 친절은 당신의 매력이라는 관에 박히는 못과 같습니다. 권력은 애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침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의도적일 때 비로소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관심으로 당신을 녹여버리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제안을 무시하듯 당신의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당신 같은 남자는 차고 넘치며 뻔하고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흔한 것은 가치를 잃기 마련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위협적인 존재로도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며 배경이 되어버린 것은 결코 무대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바빠서 답장이 없다고 믿고 싶겠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답장이 없는 이유는 이미 당신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분류 끝냈기 때문입니다. 착한 남자, 세심한 남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남자. 그런 남자는 존중받을 수는 있어도 욕망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욕망은 불협화음과 불편함, 그리고 답없는 질문들을 필요로 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더 빨리 버려지는 법이며 당신은 이미 자신을 너무 많이 내어주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짓밟아야 한다. 욕망의 게임에서 이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당신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거나 아니면 힘없이 지워지는 그림자가 될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균형도 없습니다. 오직 전략 아니면 투명 인간이 되는 길뿐입니다. 침묵의 지배를 위한 첫 번째 규칙. 도망치는 사람처럼 사라지지 말고 패턴을 깨뜨리는 사람처럼 사라지십시오. 설명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어떤 신호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무게감이 있어야 하고 빈자리를 남겨야 하며 의문을 자아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완성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패턴을 깨뜨리면 그녀는 그것을 알아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당혹감 때문입니다. 투명함으로 승부하려는 남자는 이 모든 것이 무대 위 연극이라는 사실을 잊은 자입니다. 무대 위에서 진실은 쇼라는 포장지로 감싸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희소성 없이 베풀어지는 미덕은 노예의 봉사로 전락합니다. 너무 일찍 무릎 꿇는 기사는 양탄자가 되어버리고 아무도 양탄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영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되는 존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비는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할 때 생겨납니다. 침묵하고 물러나고 지워버리는 것 말입니다. 공적인 미덕은 마케팅일 뿐입니다. 모든 정치인은 배신을 준비하며 미소 짓습니다. 모든 유명인은 유행을 계산하며 사랑을 말합니다. 모든 기업은 침묵을 착취하며 가치를 논합니다. 욕망의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소녀는 방해물이 되기 전까지만 쓸모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반항아. 나타났다 사라지는 남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가 매혹적인 이유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성은 매력의 암입니다. 1초 만에 답장하고 자주 칭찬하고 언제나 시간이 되는 남자는 풍경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자극도, 도발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는 보험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욕망은 불확실성과 긴장을 필요로 합니다. 답 없는 질문이 필요하며 그 질문은 당신이 말을 멈추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치는 당신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추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이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 당신이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이 남긴 공백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조회 목록에 당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당신의 좋아요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침묵 속에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함 소리로 가득 찬 디지털 세상에서 진짜로 입을 다문 자가 지배합니다. 희소성은 당신이 그녀의 관심을 얻으려 춤추기를 멈추고 스스로를 구축하기 시작할 때 생겨납니다. 남자들은 선택받고 싶어하고 승인받고 싶어하며 마치 사랑이 복종에 대한 상인 것처럼 그녀의 주변을 돕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순종적인 자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자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녀가 당신을 기억하길 원한다면 더 이상 주지 마십시오. 접근을 차단하고 당신의 애정이 결코 해내지 못한 일을 침묵이 어떻게 해내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검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게가 없습니다. 매달리는 남자는 메아리가 됩니다. 변명하는 자는 거지가 되고 설명하는 자는 허락을 구하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욕망은 설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갈등에서 나옵니다. 모든 갈등은 당신이 각본을 찢을 때, 그녀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의 불안을 부재로 대체할 때 시작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논리적이어서, 착해서, 헌신해서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 없이 주어지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망각을 부릅니다. 반면 설명 없이 거두어드리는 것은 미스터리가 되고 미스터리는 집착을 낳습니다. 드라마 없이, 분노 없이, 마지막 쪽지 하나 없이 사라지는 남자는 패턴의 균열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녀가 절대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통을 줍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둘 다 될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 이것은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존재감, 영향력, 그리고 희소성을 의미합니다. 구걸하는 사랑은 동정심이 되지만 압도하는 사랑은 권력이 됩니다. 당신이 물러난 후에야 그녀가 당신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이고 심리학이며 설계된 결과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칼이었습니다. 실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는 약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첫 번째 메시지에 반응하고 첫 번째 좋아요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은 당신의 후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당신을 예전과 똑같이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달라져서 더 차갑고 더 집중하고 더 멀어져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욕망은 이유 없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패턴이 깨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며 당신은 그 패턴을 깨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코드는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까가 아닙니다. 당신의 새로운 코드는 어떻게 하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통제, 더 냉철한 태도,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더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반응을 지배하는 자가 서사를 지배하며 서사를 지배하는 자는 다시는 애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순종적이고 다정하며 예측 가능한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남자는 위험하고 변수이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순한 남자는 기능적입니다. 돈을 쓰고 기다리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다릅니다. 플레이어는 관찰하고 계산하고 물러납니다. 승인을 구하지 않고 위치를 선점하며 사랑을 원하지 않고 통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대답하지 않아야 할지를 베스로써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녀는 당신을 무시하는 척하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디지털 레이더에서 사라진다면, 주파수를 끊고 검증을 중단한다면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욕망은 선형적이지 않고 반응적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찾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균형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녀의 에고가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플레이어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자신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었던 그 역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수께끼를 유지하고 대비를 보호하며 미지수로 남습니다. 욕망은 확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균열, 결핍, 해결되지 않는 정서적 긴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는 기술에 통달합니다. 애정으로 이기려는 남자는 두려움에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존경은 자급자족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자급자족은 권력의 핵심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면 그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힘은 말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고 흐르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증도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 그 자체가 되면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남자, 애원하지 않는 남자, 설명하지 않는 남자, 1000번의 존재보다 부재가 더 뼈아픈 남자, 친구들과의 모임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관심의 중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말을 걸고 웃기려 노력하고 단 몇 초의 관심을 얻으려 경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없거나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다른 대화를 나누고 다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삐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시성이 영향력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웃고 있지만 관찰합니다. 그리움의 눈빛이 아니라 계산의 눈빛으로 당신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왜 당신이 그녀 주변을 돌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진실이 탄생합니다. 남자의 관심은 희소할 때만 가치가 있고 그 희소성은 당신이 다른 삶의 의미를 가질 때만 생겨납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당신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정확히 썼습니다. 통치자의 지능을 가늠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경우, 당신 주변에는 이제 그녀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우선순위, 새로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 조용한 확장 속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낍니다. 육체적인 질투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질투입니다. 당신은 다른 도시에, 다른 프로젝트에, 다른 에너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소리쳐 알리지도, 자랑하지도 않고 그저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공유할 때, 사진이든 성취든 그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존재하기 위해 공유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뒤흔듭니다. 갑자기 당신이 더 이상 그녀라는 태양 주위를 돌지 않고 당신만의 궤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해질 때까지 구축하는 것입니다. 억울함 때문에 비싸게 구는 남자는 결국 그녀가 찾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서 비싼 남자가 된 사람은 결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결핍이 아닌 선택으로 응답합니다. 밤 11시 38분. 집입니다. 그녀에게서 별 무게 없는 메시지가 옵니다. 안녕? 뭐해? 예전에 당신이라면 즉시 기쁘게 희망에 차서 답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남자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고 그냥 둡니다. 다시 책으로, 영화로, 당신의 밤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통제는 하는 말이 아니라 하지 않는 답장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차갑게 답합니다. 열정도 시급함도 없이 잘 지내. 너는 건조하게. 질문 없이, 힌트 없이, 감정 없이.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냄새를 맡고 분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왜 나를 안 찾지? 지금 누구랑 연락하는 거지? 이전의 침묵이 칼이었다면 이 건조한 대답은 서서히 퍼지는 독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안아주거나 짓밟아야 한다. 가벼운 피해에 대해서는 복수할 수 있어도 치명적인 피해에는 복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으며 그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어떤 고함보다 폭력적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버림받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그녀는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게시물에 반응하고 밈을 보내고 별거 아닌 일에 웃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감정 없이 선을 지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게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며 이 새로운 판에서 그녀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답하고 폭발하고 변명하는 남자는 노예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나타나도 자신을 억제할 줄 아는 남자는 면역이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 면역은 가장 치명적인 권력의 형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파티에서 그녀가 들어와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여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대화 중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확고하고 에너지는 차분합니다. 그녀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관심을 주지도 무시하지도 않지만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습니다. 이 작은 제스처 하나가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녀가 예전에 당신에게 느끼게 했던 감정, 바로 의구심을 이제 그녀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다가와 무미건조한 말을 던집니다. 오랜만이네. 소식 뜸하더라. 당신은 짧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응. 좀 바빴어. 그리고 주제를 바꿉니다. 그녀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그 굴레 속에서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수수께끼가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알았습니다. 속이려는 자는 속을 준비가 된 자를 항상 찾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속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기 위해, 요구하지 않고 가치를 투영하기 위해, 설명 없이 머물기 위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행동은 현미경으로 관찰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찾지 않고 자리를 뜹니다. 작별 인사도, 힌트도 없이 그저 갑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당신의 스토리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지만 계속 확인합니다. 이제 당신은 답하지 않는 알고리즘이자 불확실해진 프로필,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도치 않게 부재하는 현존이 되었고 그것은 집착을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당신이 답하지 않을 때마다, 댓글을 달지 않을 때마다,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이 피를 흘리며 배운 교훈을 떠올립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고함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는 뜨겁지만 당신의 피는 차갑습니다. 누군가는 오지 않는 알림을 기다리며 불안하게 휴대폰을 확인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온라인인지, 점 3개를 띄우는지, 스토리를 보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로 소통하기를 멈추고 희소성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소성은 어떤 신화 고백보다 무겁습니다. 당신은 게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읽을 수 없는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거리의 풍경은 여전합니다. 자동차, 소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녀를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가슴을 펴고 천천히 걷습니다. 세상은 돌지만 자신은 더 이상 누구의 뒤도 쫓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없을 때 느껴지는 그림자 때문에 당신이 남긴 빈자리는 형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알림창에서든 기억 속에서든 당신을 찾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차지했던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있고 웃고 그것을 계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녀의 행동으로 당신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제스처와 전쟁 중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태도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통제당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정서적 권력에 중독된 마음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모두가 반응할 때 당신만은 자신을 지키고 거르고 부재로서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선고했습니다. 소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보고 모두는 우리가 보이는 모습만 본다. 당신은 차분해 보이고 무심해 보이고 극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점은 이것이 더 이상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구조이자 작동 방식이자 새로운 내부 헌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찔러보고 시험하고 도발할 수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프로그래밍을 벗어났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권력입니다. 점심 식사 중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요동쳤겠지만 지금은 눈동자만 살짝 움직일 뿐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과 같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르며 뒤를 돌아보는 것이 발길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기억 속에 살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허락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녀를 잊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중심축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제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정체성이며 독립선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떠들지만 당신은 공허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 언어 속에서 당신의 모든 제스처는 상징이 되고 모든 부재는 도발이 되며 던지지 않은 시선은 비수가 되고 삼킨 말들은 법이 됩니다. 침묵은 잘 집행되면 들리지 않지만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이모티콘 하나로 우연히 당신을 태그한 스토리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척하며 새벽 2시 17분에 보낸 메시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당신은 그 메시지를 오래된 상처를 보듯 봅니다. 고통 없이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후회도 아닙니다.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에고일 뿐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녀가 버려둔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감정 테스트입니다. 만약 당신이 넘어가면 피와 부재로 얻어낸 모든 진화를 잃게 됩니다. 시간을 가지십시오.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가짜 냉정함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뒤 중립적인 어조로 물음표 없이 느낌표 없이 갈증 없이 답하십시오. 마치 그녀가 직장 동료인 것처럼 한때 당신의 중심을 뒤흔들었던 폭풍이 결코 아니었던 것처럼 그 절제된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감정을 느낍니다. 배제감. 자신에게 애원하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를 되찾는데 전혀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를 더 주저한다. 당신은 사랑했던 남자, 베풀었던 남자, 돌봐주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없이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가 더 이상 자신의 궤도를 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더 이상 그의 중심도 주변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지탱하는 법을 배운 남자가 되었습니다. 욕망이 다시 문을 두드릴 때조차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사진을 보내고 하지도 않은 말에 웃고 흔적을 남기려는 듯 댓글을 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끌려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내어주지 않고 굶주림을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 없는 귀환은
귀환이 아니라 함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함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수를 원하지 않고 명확함을 원합니다. 그녀가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팠던 것을 되찾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축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보고 시험하고 도전합니다. 당신이 먼저 과거를 언급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현재를, 당신의 프로젝트를, 당신의 움직임을, 그녀 없이 일어난 모든 일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뼈아픈 점입니다. 당신의 삶이 성장하는데 그녀가 필요 없다는 사실. 당신이 더 강하고 중심 잡혀 있고 멀리 있다는 사실이 벌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구걸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돌아온 남자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합니까? 그녀를 되찾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새로운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택받는 것에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 사람의 위상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애정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힘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설명 없이 물러날 줄 알았던 사람만이 왕좌를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리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그녀가 애원하는 꼴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권력은 다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돌아오더라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의 부재를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 스토리를 볼 때, 함께 듣던 노래가 나올 때, 당신의 이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부재.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정서적 단절 속에서 진짜 집착이 태어납니다. 마키아벨리는 속삭일 것입니다. 인식을 통제하는 자가 운명을 통제한다. 그리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소리 질러서 바뀐 것이 아니라 물러나고 정제하고 작별 없이 사라짐으로써 변했습니다. 자신의 퇴장을 예고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쓰고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녀를 포함한 세상은 당신이 언제 변했는지 궁금해하겠지만 당신은 답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남기십시오. 나는 경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자체가 된다. 이것이 당신의 암호가 될 것입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침묵이 당신의 무기였고 희소성이 당신의 전략이었으며 당신의 변화가 유산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에 다시는 굴복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요구되지 않은 것을 다시는 주지 마십시오. 타인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낮추지 마십시오. 그림자가 될 수 있었던 남자만이 한마디 말 없이 어떤 방에서도 군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초 뒤 침묵 속에서 다음 미로를 만납시다.